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. 정 기자, 이게 내년 도입 예정에서 이 폐지 추진으로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동안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. 네, 우선 시기별로 한번 짚어보면요.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건 지난 2020년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. 이 금투세가 뭐냐 하면요. 이 주식, 채권, 펀드 이런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 소득을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에는 20%에서 25%까지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과세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. 이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사실 이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지 않다.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금투세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겁니다. 사실 애당초에는 이 지난해부터 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. 근데 업계에서는 사실 뭐 펀드의 뭐 배당소득 처리 문제라든지 뭐 전산화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발이 있었고요. 또 개인 투자자들도 개미 증세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기존 2023년에서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사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약 15만 명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의 1% 수준인데요.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. 뭐 사실 그래서 오히려 금투세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기도 했고요.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른바 뉴머니,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우리 증시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. 이런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투자자분들께서 반길 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이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아직 성급한 감은 있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? 네, 우선 이 시장 측면에서 보면 방금 뭐 박성환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엔 가계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5%에서 36% 사이입니다. 미국에 비하면은 뭐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. 네. 뭐 64.4%가 저게 비금융자산에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이 돈의 물줄기를 이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금투세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뭐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증시의 이른바 거액자산가들의 이 자금이 새롭게 흘러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실제로 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도 개인들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기업이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을 줄이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할 수 있다.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실제로 세금에 더욱 민감한 이 큰 손들 이번 발언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유력 자산가들이 찾는 한 강남의 PB센터, W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오늘부터 이렇게 바로 유력 자산가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, 뭐 아니면 뭐 금융상품들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. 네, 아마도 이번 이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주식 관련 세금 전반이 전면적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데, 정 기자, 그런데 이 금투세를 만약에 폐지할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? 네, 물론 있습니다. 사실 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앞으로 그럼 과세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봐야겠는데요. 네. 최근 들어서 증권거래세가 2022년엔 0.23%에서 꾸준히 뭐 3%포인트, 2%포인트 이렇게 줄어왔습니다. 네.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를 한 건데요. 그럼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증권거래세 뭐 유지해야 되냐, 올려야 되냐, 내려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또 있어야겠고요. 네. 또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매 주체들 입장에선 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. 실제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중단을 비롯해서 이렇게 시장을 받치고 있는 제도가 손바닥 바뀌듯이 뒤집듯이 바뀐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시장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.